자, 이제 그러면은 딥러닝을 이용한 최근 화자 인식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 인식에서는 그 분류 클래스가 스피커가 되죠. 그렇다면은 그런데 딥러닝에서는 딥러닝이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 화자 인식에서 딥러닝을 바로 사용하는 데는 이런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이 딥러닝에서 클래스별로 대량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화자별로, 그러니까 각 사람별로 대량의 음성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용자한테 네 목소리를 DNN한테 학습시키기 위해서 목소리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겠죠. 제가 예전에 벤처 기업을 할 때도 항상 그 뭐 바이어라든가 그러니까 사용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영팀, 마케팅 팀 이런 데하고 항상 얘기하는 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등록할 때 발송을 길게 해라.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짧게 해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짧게 하면 이게 성능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의 음성을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딥러닝 방법을 화자인식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존의 GMM을 대체하는 GMM이 이제 사후 확률을 출력을 내는데 GMM을 DNN으로 대체하는 거죠. 이 방법은 이제 음성 인식에서 처음에 사용됐던 방법이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음성 인식에서는 히든 마크프 모델 HMM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그 HMM을 DNN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HMM은 그 구조는 그대로 두고 그 HMM의 출력을 계산하는 그 GMM에서의 출력을 DNN이 대신 계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을 높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i벡터를 계산할 때도 이 GMM이 필요한데 이 GMM을 DNN으로 대체해 가지고 i벡터를 계산해서 성능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방법은 뭐 기존의 여러 가지에서 아주 일부분만 아주 작은 부분만 DNN으로 대체한 거였고 초창기의 연구 방법이었고 자, 최근에는 DNN 임베딩을 사용합니다. 임베딩이라는 것은 그 자연어 처리에서 어떤 단어를 그 어떤 벡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여기서 화자 인식에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성 파형이 있을 때 어떤 하나의 그 발성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든 것을 이제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발성의 길이는 다르죠. 발성의 길이는 다른데 그래서 기존에는 이걸 잘라서 프레임별로 처리하고 그럼 이제 그 특징 개수가 많아졌는데 우리가 아이벡터처럼 이 일정한 길이의 벡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벡터를 DNN으로 대체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 화자 간의 어떤 특성을 분류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필터뱅크 출력이라든가 MFCC라든가 이런 프레임별 특징을 특징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특징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임베딩이라고 부르죠. 결국은 이제 새로운 특징이죠. 새로운 특징을 만드는데 화자 식별을 이용한다. 그리고 DNN에서 우리가 DNN은 이제 영상이 들어오면은 그 영상의 어떤 세부적인 그런 특징들, 그 각 층마다 점점 더 추상화된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각 층이 차례대로 학습을 하게 되죠. 이런 개념 그대로 이용해서 그 DNN의 그 히든 레어 값은 어떤 새로운 특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자들 간의 어떤 그런 화자들 간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 그런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향은 이제 두 입력이 같은 화자인지 다른 화자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등록 화자랑 테스트 화자가 같은 화자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두 개를 넣는 거예요. 두 개를 넣고 이게 같은 화자인지 다른 화자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딥러닝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했던 것은 이제 로우 웨이브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기 아예 특징 추출하는 MFCC라든가 이런 것 자체, 이런 것을 아예 그냥 딥러닝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기존에 견고하게 있던 아이벡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잘 되던 여기서 여러 단계 중에 한 단계씩 이제 DNN으로 치환을 해왔는데 이제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엔드 투 엔드 E2이라고 부르죠. 엔드 투 엔드로 입력부터 출력까지를 그냥 완전 딥러닝으로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점점점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하는 방법 보죠. DNN 아이벡터. 아이벡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DNN이 나오기 전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게 이제 아이벡터였죠. 아이벡터를 이제 조금씩 DNN으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사용했죠. 그래서 MFCC나 뭐 필터뱅크 이런 이제 프레임별 특징에서 GMM을 구하고 유니버설 백그라운드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붙여가지고 가우시언 슈퍼벡터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PLDA 스코어링을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요 과정을 DNN이 대신하는 거죠. 요 과정을 DNN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벡터를 만들어서 이제 쓰는 그런 방법.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디벡터라는 게 나왔어요. 아이벡터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 당시에 이제 아이벡터가 워낙 거의 이제 표준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름도 비슷하게 디벡터, 딥러닝으로 만든 아이벡터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구글에서 오케이 구글 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깨어나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오케이 구글 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디펜던트죠. 요 발성 텍스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구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디벨리먼 셋 화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화자 식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사용자 음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아놓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화자 식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딥러닝으로 화자 식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화자별로 대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미 모았기 때문에 이 화자 식별기, 그러니까 요 DNN의 출력이 요 화자 수만큼, 그러니까 뭐 한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됐겠죠. 자, 이렇게 화자 식별기를 학습하는 거는 뭐 아주 단순하죠. 그냥 딥러닝에다가 입력 넣으면은 그 중에 어느 화자인지만 나오게 학습을 시키면 되니까 간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목적은 이제 화자 확인, 베리피케이션이죠.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 우리가 영상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최종 출력이 나오는데 이 중간층은 각각의 그런 개념들, 추상적인 개념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종 출력의 바로 직전 히든 레어의 출력을 요 출력의 액티베이션 값들은 요 화자를 구분하기에 딱 좋은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리고 길이도 고정돼 있고, 그럼 요게 여기 디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출력 값이 디벡터. 그래서 그러면 한 프레임이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값을
평균을 내서 액티베이션들을 평균을 내서 그걸 가지고 D벡터다, I벡터를 대신하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 중간에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습이 화자식별기 학습이 완료되면은 맨 마지막에 출력층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요거를 제거하고 요것을 이제 특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다시 이거를 뭐 코사인 디스턴스를 이용하든지 요 뒤에서는 여러 가지 또 그 머신러닝 방법, 분류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두 가지 accept냐 reject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학습을 하자. 엔드 투 엔드로 입력이 들어가면은 accept, reject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은 화자 식별을 한 다음에 요거를 뭐 소프트맥스 출력값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이제 요 층이 화자 특징을 나타내도록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요 결과를 accept, reject로 하도록 학습을 시키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일단 등록 발성이 있고 등록 발성들이 쭉 있죠. 이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발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 뒤에는 LSTM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등록 발성들의 평균을 내면은 그게 이제 스피커 모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발성이 스피커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아이벡터, 요 것들을 아이벡터 대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이제 점수가 나오면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이제 accept냐 리젝트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용된 데이터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 이 코드도 공개된 게 아니고, 저희가 요거를 구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재현이 안 된 거죠. 실제로 요 방법은 이 이후로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재현을 못했는데 아마 다른 데서도 재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두 개를 넣어서 yes, no를 정하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거죠. 이런 구조로 과연 이것을 학습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런 구조로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구조보다는 약간 좀 더 인위적인 그런 방법이 들어간 게 이제 B벡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I벡터에서 D벡터에서 이제 B벡터가 나왔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목적은 똑같아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사용하자. same 스피커냐, 다른 스피커냐.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사용하는데, 자, 여기서는 I벡터를 입력으로 합니다. I벡터를 등록 발성과 베리피케이션, 테스트 발성에 I벡터를 입력해서, 그런데 중간에 인위적으로 B벡터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 뭐냐 하면은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거, 그 다음에 곱한 거, 그 다음에 뺀 거, 그 다음에 뭐 로그를 뺀 거, 이런 여러 가지 연산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거죠. 이런 값들을 이제 쭉 붙여서 어떤 새로운 값을 만들고 요거를 DNN이나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데 집어넣어서 이게 같은 화자냐 다른 화자냐라는 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까 방법에서는 그냥 뭐 MFCC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서 그냥 DNN, LSTM을 돌렸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런 그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걸, 그 I벡터를 합한 걸 넣었기 때문에 그나마 요거는 재현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걸 구현했을 때도 그 결과가 괜찮게 나오는 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X벡터, 거의 이제 알파벳의 끝에 다다랐죠. 자, X벡터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이 X벡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표준으로 거의 이제 표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DNN의 끝 끝판왕이다. 뭐 지금 현재에는 또 다른 방법이 물론 나오고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에는 요 I 벡터, X 벡터가 가장 그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이제 텍스트 디펜던트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X 벡터에다가 PLDA, I 벡터의 스코어링을 하기 위한 그런 PLDA를 적용해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X 벡터는 이제 D 벡터와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입력이 들어가면은 이제 프레임별로 DNN을 거치죠. 여기서 프레임 레벨. 자, 요거의 특징은 프레임 레벨과 세그멘트 레벨 간에 어떤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레벨, 그러니까 프레임별로 이제 입력이 쭉 여러 개가 들어가는데, 이 스태티스틱스 풀링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요거를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평균을 할 수 있겠죠? 평균을 내서 하나의 세그멘트 전체에 대한 그런 특징, 길이가 길건 짧건, 프레임 개수가 많건 적건, 짧은 발성이든 긴 발성이든 하나의 벡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그래서 인베딩을 이렇게 여러 개를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최종 학습은 이제 식별. 근데 앞에 나왔던 디벡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차이는 프레임 레벨과 세그멘트 레벨을 변환하는 요 스태티스틱스 풀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게 이제 성능이 그 앞에 나왔던 디벡터보다 잘 나오니까 이제 지금은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선된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로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주로 연구 방향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어텐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하는 데 있어서 여기다 어텐션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레벨에서 어터런스 레벨, 세그멘트 레벨, 어터런스 레벨 인베딩을 구하는데 어텐션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딥러닝 세계를 평정하는 게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여기 어텐션이 적용이 됐죠. 어텐션이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자, 기존의 방법은 이렇게 그 벡터들이 프레임별로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스태티스틱스 풀링이라는 걸 적용해서, 여기도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이제 그 스피커 인베딩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어텐션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이제 요 값들에다가 A라고 하는 값을 곱해서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인베딩을 만드는 거죠. 이 A라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텐션,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H에다가 웨이트를 곱하고 이렇게 해서 A를 곱하고 A를 만들고, 그 다음에 A에다가 다시 입력 특징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베딩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여러 개의 층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방법, 저희 랩에서 시도했던 방법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아이벡터의 숏 테스트 어터런스. 자, 아이벡터 그 발성이 작다는 거는, 긴 발성과 짧은 발성을 보면은 긴 발성에는 다양한 음소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짧은 발성은 음소 개수가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이 짧은 발성은 잘 안 되죠. 그리고 요거를 보면은 이 긴 발성의 아이벡터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잘 모여 있지만, 짧은 발성의 그런 특징들은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 짧은 발성을 넣으면은 긴
긴 발성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지금 이걸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롱 어터런스 2분에서 5분 정도의 롱 어터런스 요 데이터를 잘게 잘라서 짧은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은 타겟은 긴 발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발성을 넣으면은 긴 발성이 나오도록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데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두 개의 벡터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이런 짧은 발성을 I 벡터를 긴 발성 I 벡터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데서 제안한 방법은 이제 간을 이용하는 거죠. 짧은 발성에서 추출한 I 벡터를 긴 발성으로 할 때 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딥러닝으로 화자 인식을 하는 그런 방법은 그냥 이제 딥러닝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화자 인식에 가져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자 인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화자 인식이 잘 되니까 앞으로 이제 뭘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할 일이 많아지는 게 점점 더 많은 딥러닝의 구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화자 인식 성능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보면 이제 짧은 발성 X가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제너레이터가 이제 긴 발성 I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제 롱 어터런스랑 여기서 만들어낸 거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도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짧은 발성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이제 긴 발성 I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I 벡터와 마찬가지로 PLDA를 적용하는 이런 방법도 이제 2018년에 제안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제안한 것은 엔드 투 엔드 로우 웨이브 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딥러닝에다가 MFC나 필터 뱅크 아웃풋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제 화자 식별을 하는 건데, 자, 저희는 이런 것들 자체도 그냥 딥러닝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웨이브 폼을 집어넣으면은 웨이브 폼에 보통 우리가 신호 처리를 할 때 프리엠퍼시스라는 걸 거치죠. 주파수의 고역을 키워주는 건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요것도 트레이닝. 그러니까 프리엠퍼시스 필터 자체도 트레이닝.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사용하죠. 그것도 이제 CNN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6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LSTM을 거치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자 식별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딥러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이름도 로우렛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우렛이라고 하는 거는 스피커 임베딩을 추출하는 그러니까 아이벡터 같은 그런 특징을 추출하는데 로우 웨이브 폼 아예 그냥 음성 신호를 그대로 받는 거죠. 앞에서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LSTM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GRU로 바꾼 다음부터 또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기존의 뭐 MFCC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 이 로우넷을 로우 웨이브폼을 집어넣는 게 약간 부족한 그런 결과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레벨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CNL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터런스 레벨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GRU를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1024 차원의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봤던 그 비벡터와 같은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앞에서 구한, 그러니까 웨이브 폼에서 바로 구한 그런 벡터, R벡터 같은 그런 임베딩을 구한 다음에 비벡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가장 괜찮은 거는 컨캐티네이션하고 곱하고 이런 방법. 그래가지고 여기서 풀리 커넥티드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accept, reject 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CNN이 이제 그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주파수 간격이 이제 뭐 일정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뭐 멜 스케일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그런 필터가 되는 거예요. 학습이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요런 모양, 뭐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를 이렇게 어떤 그런 특징을 뽑아내는 필터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전체적인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의 필터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뭔가 이제 균등한 그런 일정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CNN이 알아서 해주는데 다양한 그런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그 웨이브 폼을 사용하는 다른 것은 그 유명한 그 조슈아 벤주어 교수 팀에서 사용한 방법은 자, 이런 것입니다. 싱크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필터들이 많이 있어요. 필터들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CNN처럼 그냥 막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역폭과 그 센터 주파수, 그러니까 그 필터의 그런 구조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데 그 대역폭이라든가 센터 주파수가 요거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레이어를 거쳐서 스피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CNN이고 CNN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필터를 학습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랩에서 실제로 요거를 구현해 봤을 때는 여기 논문처럼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한 것처럼 CNN으로 그냥 돌린 게 저희가 실험했을 때는 결과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필터뱅크보다 성능이 뭐 썩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근데 또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은 왜 로우 웨이브 폼을 사용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잠재력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뭐 필터뱅크라든가 뭐 MFCC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뭐 페이즈라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대용량이 되면은 데이터가 대용량이 되고 뭔가 좀 더 여기다가 손질을 가하면은 더 성능이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잠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로 웨이브 폼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성능도 기존의 이런 특징들을 사용했을 때보다 별로 나쁘지 않아요. 거의 이제 비슷하지만 뭐 약간 차이가 나는 그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 기존에는 MFCC에서 그 특징들의 델타, 그다음에 델타 그러니까 특징들을 구하고 나면은 그 사이의 차이들, 그다음에 또 차이의 차이,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하죠. 요런 것들을 붙여서 벡터를 길게 만들어서 사용했었죠. 과거에는 그렇게 사용했었는데 음성 인식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러면 이제 시간적인 변화 자체를 이런 특징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뭐 GMM을 이용한 GMM 기반의 그런 통계적 방법에서는 거의 이걸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요게 뭐 12차면은 12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에너지 해서 여기 13 곱하기 3 해가지고 뭐 39차원 아니면은 그 화자인식에서는 요거 자체를 뭐 15차원으로 해서 더 큰 그런 특징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DNN 컨볼루션이나 뭐 타임 딜레이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굳이 델타를 넣지 않아도 뉴럴 네트워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그런지 이거를 넣지 않아도 이거를 넣는 것과 큰 차이 없는 그런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NN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델타나 델타 이런 것들은 이제 인위적인 그런 특징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특징. 이제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덜 들어간 그런 것들을 이제 DNN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앞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로우 오브 웨이브 폼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X 벡터가 거의 이제 그 대세가 돼 있고 그 X 벡터는 그 프레임 레벨과 세그멘트 레벨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 풀링 레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많은 이런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어요. 스타티스틱스 풀링, 뭐 예를 들면은 가장 기본적인 에버리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래서 이거를 컨캐티네이션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방법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학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여기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어텐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텐션, 막강한 어텐션이죠. 트랜스포머와 같은 그런 거기 사용된. 그래서 프레임 레벨 피처가 있으면은 어텐션 모델에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죠. 그래가지고 특징들의 그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이 프레임들, 여러 프레임들 중에서 어느 프레임이 가장 그 비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서 뭐 웨이티드 민을 구하거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텐티브 스타티스틱 풀링을 사용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셀프 어텐티브 풀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개선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전부 나열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중에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뭐 이게 대세다라고 사용되는 건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평균 분산 이런 것보다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성능이 높게 나온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고 그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여러 가지 논문에 다양하게 논문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딥러닝에서는 역시 오브젝트 펑션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것에 따라서 다양한 또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럼 오브젝트 펑션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이제 소프트맥스 로스를 사용한다면은 뭐 앵귤러 소프트맥스 그러니까 그 아이벡터에서는 주로 코사인 스코어링을 많이 사용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앵귤러 소프트맥스 그다음에 어디티브 마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들 간의 요 앵글 요거를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사용하는 그런 그 이런 로스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로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에 마진을 넣는 요런 방법도 사실은 그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뭐 비전이나 컴퓨터 비전이나 이런 데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들이죠. 그래서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인식에 적용했을 때 과연 성능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소프트맥스 방법은 이제 자기 클래스 간에 가깝게 하고 다른 것과는 멀게 하는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센터로서는 그런 센터와 인베딩과 센터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그런 로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리플렛 로스라고 해서 그 자기와 포지티브한 것은 더 가깝게 당기고 네거티브한 것은 멀게 하고 요게 이제 트리플렛 로스라고 해서 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즈드 E2E 로스는 지금 가까운,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는 가깝게 물론 당기고 다른 걸 멀게 하지만 특히 다른 클래스 중에서 가까운 거를 더 멀게 해야 되겠죠. 뭐 이미 먼 거는 뭐 특별히 뭐 멀게 할 필요가 없지만 이 가까운 것만 골라서 따로 이렇게 또 멀게 해주는 뭐 그런 방법, 제너럴라이즈드 E2E 로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저희가 제안한 거는 이제 그 맨 마지막 층에 웨이트 요거를 스피커 베이시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스피커 베이시스들 간의 거리를 멀게 해주는 요 간의 그 코사인 간격을 멀게 해줘. 요거를 이용해서 로스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스피커 베이시스에서도 이제 앞에 나왔던 제너럴라이즈드 방법, 같은 클래스는 당기고 다른 클래스는 멀게 하는데 그 중에 가까운 것만 이렇게 또 멀게 하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기존의 방법보다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다양한 방법들이 뭐 수없이 많이 이렇게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전부 나열하고 뭐 그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은지 뭐 이런 거를 판별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방법, 그 수많은 방법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방법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멀티태스크 딥러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화자 인식을 목표로 하지만 같은 음성이 들어갔을 때, 자, 우리 화자 식별 출력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음성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 인식과 음성 인식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 이렇게 하면 이제 화자 인식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안이 됐어요.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싱크넷, 앞에 제가 설명드린 싱크넷에서 마찬가지로 음성 인식이죠. 음성 인식과 화자 인식을 동시에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또 제안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그 티처 스튜던트 러닝, 스튜던트 티처 러닝,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티처는 롱 어터런스로 학습이 돼 있어요. 롱 어터런스라는 것은 이제 이게 기니까 성능이 좋죠. 성능이 좋은데 숏 어터런스, 짧은 발성을 했을 때는 잘 성능이 안 나오죠. 잘 안 돼요. 그래서 롱 어터런스로 학습한 네트워크가 티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숏 어터런스를 학습할 때 이 티처가 스튜던트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롱 어터런스를 집어넣고 GRU를 거치고 CNN을 거치고 GR을 거치고 우리 앞에서 저희가 만든 그 로우넷인 거죠. 로우넷에서
CNN GR을 거치고 그다음에 덴스 히든 레어를 거치고 여기서 둘 간의 거리 그다음에 KL 다이버전스 이런 거를 비교해서 요 스튜던트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능이 좋은 티처가 성능이 나쁜 요 학생을 이제 성능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이게 보면은 요 그 보통 이제 그 짧은 발성은 이렇게 그 분포 그 특징의 분포가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막 퍼져 있죠. 퍼져 있고 겹쳐 있고 이런데 여기서 이제 그 짧은 발성 보상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분리가 특징들이 잘 분리가 돼서 더 분리하기 쉬운 그런 특징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아이카습 2021년 올해 아이카습에 내는 논문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그래프 네트워크이라는 것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 그래프 형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등록 발성과 테스트 발성이 있는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인베딩을 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세그멘트 와이즈 스피커 인베딩들이 있죠. 요거 하나의 인베딩들이 요 뉴럴 네트워크의 그래프에서 하나의 뉴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뉴런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또 그 어텐션을 적용해 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모아서 요게 이제 또 새로운 특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딥러닝이 발전하면은 딥러닝이 발전하는데 이제 이 화자인식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딥러닝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굉장히 여러 다양한 게 나오고 있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뭐 예전에는 한 단계 점프하는데 뭐 몇 년씩 걸리고 뭐 10년씩도 걸리고 했지만 지금은 뭐 한두 달이면은 막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화자인식에다가 계속 적용을 해가면서 화자인식을 발전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아주 과거에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연구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제 화자인식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그 뭐 가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짧은 발성이 있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용자는 어쨌든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성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편리한 거죠. 사용자한테 길게 얘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먼 거리, 우리가 스마트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뭐 몇 미터 앞에 있고 여기서 먼 거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잡음도 많이 들어가고 잔향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겠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존의 음성 인식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아직까지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아주 오래된 그런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발성했을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겹쳤을 때 그 목소리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화자 인식을 이제 그 범죄 수사에 사용했을 경우에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뭐 DNA라든가 지문 이런 것은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근데 화자인식은 아직까지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직은 이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어떤 범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목소리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이 전화로 협박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뭐 지문도 안 남겼고 그 다음에 뭐 DNA도 안 남기고 목소리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뭐 몇 퍼센트의 신뢰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NA 같으면은 99.9%로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데, 화자인식에서는 이게 우리가 스코어를 계산할 때도 likelihood ratio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볼 때는 이게 뭐지? likelihood ratio가 뭐야? 몇 퍼센트가 맞다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직까지는 이제 이 법정 근거가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은 짧은 발성, 초록색은 긴 발성이에요. 보면 긴 발성들은 이렇게 특징들이 잘 모여 있죠. 긴 발성들은. 근데 이 파란 짧은 발성들은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화자인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 방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용자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가지고 뭐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이제 합성이 워낙 발달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합성해낼 수도 있죠. 아니면은 제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변조시킬 수도 있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 화자인증 시스템을 뚫게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스푸핑 어택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들을 검출하는 그런 것이 또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그 아마존 에코, 이거는 이제 TV에서 나온 소리를 스마트 스피커가 듣고 집집마다 그 주문을 한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TV 소리인지 사람 목소리인지도 구분해야 되고, 그죠? 사용자가 음성을 입력을 하면은 되는데, 녹음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합성기 아니면은 변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 변조된 거다라는 거를 알아내는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자 스피커 다이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면은 여러 사람이 교대로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음성이 쭉, 이제 음성 파일이 아주 긴 파일이 있는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화자 A고, 요거는 B고, 다시 A고, C다. 이런 식으로 음성을 화자별로 구분하는 이런 연구도 아주 오래전부터 쭉 많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응용 앱도 나와 있어요. 회의를 하면은 그 회의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화자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텍스트를 만들어서 누가 언제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자인식의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그런 방법까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쭉 모든 것을 이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